저희 부부는 아이가 없는 상태이고 시동생네는 아이가 넷입니다. 그중 큰아이가 올해 대학을 가게 되었고요. 그런데 올 초 실행 모임에서 시부모님이 큰조카 대학 등록금을 저희한테 내주라고 하시더군요. 해서 남편과 상의 끝에 등록금을 내주는 김에 올해 대학에 가는 저희 친정 조카의 등록금도 같이 내주기로 했습니다. 형평성을 떠나서 이놈이나 저놈이나 저희 부부에겐 똑같은 조카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일로 인해 트러블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시조카와 친정 조카 두 녀석 모두 개강 전에 감사 인사를 하겠다며 찾아왔었는데 우연찮게 같은 날에 와서 밥을 같이 먹여보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친정 조카는 국립대여서 등록금이 시조카보다 덜 나갔습니다. 아무튼 인사를 올 당시 시조카는 현재 중학교 1학년인 셋째와 함께 둘이 왔고 친정 조카는 혼자 왔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대학생이 되는 두 녀석이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데 그걸 중1 조카 녀석이 보고는 맹랑하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저 형도 등록금 내주셨어요. 우리가 친조카인데요. 라고 하면서요. 그 말에 당황했었지만 아직 어린 조카가 하는 말이었기에 웃으면서 나한텐 땡땡이가 친조카야. 라고 설명해줬습니다. 사실 이때 뭔가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들긴 했었지만 셋째 조카 녀석의 말이 당돌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우습기도 해서 그냥 그렇게 넘겼었죠. 그 일은 제가 그렇게 설명한 걸로 끝인 줄 알았는데 그날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대뜸 정신 못 차려? 제발 정신 좀 똑바로 챙기고 살아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순간 너무 어이가 없어 어버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디 친정에다 돈을 써? 네 친정 조카가 나중에 너를 들여다보기나 할 것 같아. 정성은 네 시조카들한테나 드려.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찌나 기가 찬지 어머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안 그 상태로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어이가 없는 건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시어머니 말씀으로는 저희 때문에 시동생네가 아이를 넷이나 낳았다네요. 너희가 아이가 없는데 경제적으로 윤택해서 그걸 믿고 낳았다. 나중엔 네 시조카들이 너희한테 효도할 거니 시조카들이나 챙겨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미친 소린가 싶어 어머님, 저한테는 친정 조카나 시조카나 똑같은 조카들이에요. 그리고 저희한테 애가 없는데 왜 시동생네가 아이를 더 낳아요? 저희가 이래서 번 돈인데 왜 시조카들만 챙겨야 하고 친정 조카는 챙기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돈 버는 저희 마음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는 용돈 같은 건 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저희도 힘들어요. 이번에는 양가 첫 조카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거라 등록금을 내준 거지 앞으로는 등록금이고 뭐고 챙길 일이 없을 테니 그리 아세요. 저희도 노후 준비는 해야죠.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노발대발 난리가 났더라고요. 돈 벌어서 죽을 때 다 짊어지고 갈 거냐는 둥, 시조카들 잘 챙겨줘서 잘 되면 저희 부부에게 효도할 거라는 둥.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며 본인 할 말만 하시는데 마치 벽을 보고 대화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준 등록금도 뺏기 전에 그만하세요. 하고는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네요. 그렇게 통화를 끝내고 난 후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당신도 같은 생각이냐고요. 남편은 제 말에 어이없고 황당하다며 펄쩍 뛰면서 화를 내더니 바로 시동생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자초지정을 들어보니 말을 옮긴 놈은 셋째 녀석이더군요. 아무튼 남편은 시동생에게 우리 부부를 믿고 아이를 넷이나 낳았다는 게 사실이냐.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다. 앞으로 우리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마라. 대충 이런 식으로 말하고는 통화를 끝냈습니다. 그렇게 통화가 끝나고 난 후 남편과 오랜 시간 이야기를 했네요. 나이가 조금 더 들어 기력이 딸리면 사업체를 팔고 둘이서 여기저기 여행 다니다가 실버타운에 들어가자고요.
하루아침에 부모 형제를 끊어낼 순 없으니 기본만 하고 지내고 조카들에게도 적당한 선에서 용돈만 주고 말자고요. 생각지 못하게 셋째 조카로 인해 큰 소리가 나서 당황하긴 했었지만 시댁 식구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다 싶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그런 결론을 내리고 난 후 며칠 동안 가만히 생각하고 보니 참 허무한 것 같아요. 그동안 시댁 식구들과 나름 잘 지내고 있다 생각했거든요. 해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선에서 챙겨줬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이게 모두 저희 부부에게 자식이 없어 일어난 일인 것 같아 조금 슬프기도 합니다. 자식이 뭘까요? 아이를 갖기 위해 무던히도 노력했었지만 계속해서 실패를 했던 터라 당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모든 걸 포기하고 둘이서 잘 살아보자 다독이며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일까지 겪게 되니 서러울 뿐입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셋째 조카가 저렇게 얘기하는 건 조카들이 어릴 때부터 이미 시부모님과 시동생네가 기정사실처럼 저런 얘기를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순이네 부부 의견과는 상관없이요. 지금 제대로 바로잡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시부모가 시동생네를 지원하도록 계속 압박할 겁니다. 이번 기회에 남편과 같이 확실하게 바로잡으세요. 두 번째. 말만 하지 말고 줬던 등록금도 바로 뺏어오지 그러셨어요. 형이 돈을 잘 번다고 애를 넷이나 낳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맡겨놓은 돈도 아닌데 당당하게 조카 등록금 내주라는 시부모도 어이가 없네요. 거기다 냉큼 내주는 님네 부부까지. 이 모든 게 쓰니 부부가 다 받아줘서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전부 잘라내세요. 세 번째. 이건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시가 식구들을 전부 모아놓고 남편이 얘기하던 쓰니가 얘기하던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가드라인을 얘기하고 그 이상은 바라지 말라고요. 만약 그 이상을 바란다면 우리 노후도 조카들이 자기 부모처럼 책임지는 거냐. 지원과 동시에 공증받아 부양의 의무를 바랄 거다 하고 말씀하세요. 이대로 지나가면 또 빨대를 꽂으려고 들 건데 그렇게 되면 가족 간의 감정만 더 상할 겁니다. 네 번째. 쓰니 부부가 실버타운에 가시기 전에 시부먼지 먼지하는 노망난 노인네들부터 요양원에 보내세요. 무슨 말 같지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동생이 형 재력을 보고 애를 낳았다고요. 살다 이런 말은 또 처음 듣네요. 다섯 번째. 시조카들은 큰아버지 부부가 빨리 죽기를 엄청 바라겠네요. 혹시 시동생 부부가 어디 가서 굿이라도 하는 거 아니에요? 쓰니네 부부 단명하라고. 어디 무서워서 살겠나요? 여섯 번째. 늙으면 시댁이나 친정이나 조카들 다 필요 없어요. 지들 궁할 때나 인사하고 찾는 거지 지들 살기도 바쁠 텐데 챙기긴 뭘 챙겨요. 그냥 부부끼리 가진 돈으로 오손도손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사세요. 그게 제일입니다. 일곱 번째. 진짜 소름이네요. 님들이 죽으면 그 재산이 자기들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당장 찾아가서 시동생 뺨이라도 갈겼어야지 그냥 통화하고 끝냈어요. 얼마나 만만하게 인생을 사신 겁니까? 앞으로 시가와는 연을 끊는다 하시고 재산은 사회에 환원한다는 유언장이라도 작성을 해놔야 할 것 같습니다. 중학생이 저런 언행을 하는 거면 조만간 나쁜 짓을 저지를 수도 있거든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